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제자입니다. 어느새 또 토요일이네요. 벌써 토요일 새벽 6시 기상시간 기상시간이죠. 여러분한테는 저는 한 5시 정도는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5시에 일어나야지만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5시 정도는 늦어도 일어나고 아무리 못해도 5시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수면 시간이 좀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좀 쉬기도 하긴 하는데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습관이 중요하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제 습관을 잘 길들여야겠죠. 좋은 습관. 저는 살아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평범한 것 같은데 첫 번째 휴일인데도 늦잠 자지 않는 사람이 있어. 늦잠 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람 소리 한 번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 네 번째는 쉴 때는 연락 끊고 푹 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무언가 꾸준히 계속 배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이 항상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죠. 평범하지 않은데도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대부분 책상 보면 지저분하더라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는 깊게 몰입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화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절대 매달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든 적당히 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수입의 30%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정신력이나 체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정심.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제1의 비결은 뭐냐? 이 생활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요. 한결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천혜정처럼 그냥 한결같이 가는 거야. 한결같이 방송하고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떠들어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있어요. 그냥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거야. 나는 한결같이 들어주는 사람, 한결같이 영상 듣고 댓글 달아주고 꾸준하게 사는 사람, 그런 분이 저한테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 쉬워 보이는 것 같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그런 생활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패턴, 한번 정해놓은 패턴을 꾸준하게 돌려야 돼. 그 패턴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처럼 해보는 거야.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야. 꾸준하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남의 그런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선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 갈 길 가는 거야. 투자의 길, 나의 길은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외국인의 대량 매도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이 반도체 업종, 이 반도체 업종이 아주 좀 힘들었죠.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랑 그 TSMC 4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지 19일 날 어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게. 연초에 삼성의 그 어닝 쇼크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투심이 이제 AI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에 따라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권에서 보니까 KRX 반도체 지수가 3.92% 상승을 했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가 3.92% 상승을 했다. 그 외국인은 새해 들어서 18일까지죠. SK하이닉스를 2,561억 정도 순매도할 정도로 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크게 이제 영향을 끼친 거죠. 이러다가 19일인가 같아요. 19일에 삼성전자를 4,790억, 하이닉스를 1,679억, 이렇게 순매수할 정도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1등에서 5등까지 보니까 HPSP,
뭐 제주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덕산 테코피아, 주성 엔지니어링 뭐 등등 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이죠. 이 소부장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독점을 했어요. 차지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은 뭐 4.18%, 하이닉스 2.64, 삼성전자는 1월 2일 79,6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해서 야 이거 구만전자 가는데 했는데 결국은 뭐 잠정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막 풀매도 때리더라고요. 그다음에 71,000원까지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이렇게 시총 규모가 커가지고 가격 변동폭이 적은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 1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HPSB가 8.51%, 리너공업 5.47, 이오테크닉스 13.52, 오르는 등 후공정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보니까 지난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개화 기대감에 뭐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한미반도체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죠. 시장조사업체 IDC를 보니까 올해 HBM이죠. 수요가 5억 한 2,000GB 되는가 봐요. 지난해 총 수요 3억 2,000GB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고 밝혔네요. 최근에 자료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을 계산해 보면은 올해 총 HBM 수요가 한 10에서 한 12기가 정도 규모로 추산된다고 같아요. 이렇게 실적 발표와 함께 9.8% 상승한 TSMC는 가이던스 발표할 때 반도체 업종 성장엔 올해도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 TSMC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전년 대비 10% 초과,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은 20%를 제시를 했죠. 이렇게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매년 50%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D램 사업에 있진 않아요. 이번에 TSMC 발표를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AI 시장의 성장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D램의 주요 성장 동력인 만큼 반도체 업종 비중을 확대할 시기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보니까 3.3% 정도 또 올랐어요. 역사상 최고점 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AMD하고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등 해서 AI 반도체 연관의 기업들이 상위 종목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TSMC를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바네크 반도체 ETF도 3.25% 올랐죠. 역사상 최고점 찍었습니다. 한편 18일 날 실적을 발표한 한미 반도체 보니까 증권가에서 최대 65%의 주가 상승이 여력이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TC본더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는 점, 그리고 AI GPU를 만드는 회사들의 고스펙트 그래픽 처리 장치 이 출시가 이어지면서 한미 반도체의 TC본더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건데 19일 종가 57,700원인데 현대차 증권에서 목표 주가 93,000원으로 높이네요. 흥국증권 72,000원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의 이유가 보니까 HBM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서 기수주된 본더 중 일부 매출 반영이 이루어졌다. 고스펙 GPU 출시에 따라서 칩 두께 표준 상향, 해외 신규 고객사 추가 확보, 칩 메이커 업체의 직접 패키징 가능성, TC본더 매출 비중 급증을 고려할 때 한미반도체 HBM 밸류체인 1위 업체로서의 수혜 모멘텀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TC본딩은 수직으로 쌓은 D램 칩을 열을 압착을 통해서 웨이퍼에 붙이는 방식의 작업인데 이를 수행하는 장비가 TC본더예요. 이렇게 한미반도체 2024년 매출액은 작년 대비 167% 증가한 4,243억, 영업이익은 328% 늘어난 1,476억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중에 TC본더 매출액은 2,280억인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고객사의 HBM 기술 패권이 유지되고 있고 한미반도체 TC본더가 핵심 공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 유지돼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한미 반도체를 많이 띄우네. 많이 띄웁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한미 반도체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고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증권사에서 자꾸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증권회사애들이 바보 아닙니다. 개미 완전 낚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 조심. 하여튼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기록적인 하락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동학개미들의 B2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B2 하는데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지지부진한 장세에 아주 지친 투자자들이 반등을 노리고 빚을 내고서도 저가의 주요 종목들을 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 후퇴 등 대내외적인 주가 하방 요인이 여전히 작용 중인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한 필요하다. 조심하자. 일단은 그 19일날 코스컴 체크해 보니까 첫 거래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신용거래 잔고 증가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1956억을 기록한 셀트리온이네요. 전체 신용거래 잔고액 4,072억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올 들어서만 늘어났답니다. 2위 자리는 전체 신용거래 잔고액의 38.7%에 이르는 1652억 원이 증가한 삼성전자예요. 야, 많이 하네. B2 삼성전자. 그 뒤는 하이닉스 572억, 기아는 314억, 삼성 SDI 236억, 이렇게 3등에서 5등 쭉 이어가네요. 하여튼 눈여겨볼 점이 뭐냐, 코스피 B2 증가액 1등에서 5등 종목의 주가는 모두 내리막길을 갈았다. 요즘 삼성 SDI 아주 죽쓰고 있던데 마이너스 19.7%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어요. 기아도 마이너스 12%, 거의 셀트리온 마이너스 11.7, 삼성전자 마이너스 9.5, 하이닉스 마이너스 7.4%, 주가 낙폭도 상당하더라. 코스피 전체 B2 규모를 살펴봤을 때 연초 들어서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금투협에 따르니까 지난 17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8조 3,122억인데 연초 대비 7,751억이나 증가됐고, 지난 16일에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8조 3,814억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총선 바람에 이제 급등락하는 정치 테마주, AI 투자붐 등의 영향을 받은 중소형 테마주의 B2가 쏠린 것이 아니라 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B2가 늘어난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연초 낙폭이 컸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로 향후 반등 시에 발생할 차익을 노리는 매수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추세적인 반등으로 코스피 지수를 이끌 결정적인 그런 전환점을 찾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연이어 나와요. 기관의 수급의 악화, 이익 모멘텀의 악화, 그리고 국내의 지정학적인 불안 등 다양한 점이 국내 증시 비중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탁 매매 미수금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지난 5일에서 10일까지 4거래일 연속 1조 원대를 넘긴 데 이어서 15일에는 1조 1387억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이후로 약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위탁매매 미수금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개인 투자자가 3거래일 내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단기 B2 자금이라고 합니다. 아직 반대매매 비중은 연초 0.6에서 15일날 1%로 높아지긴 했는데 아직 걱정할 수위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네요. 하지만 주가 약세가 지속될 경우 당분간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매매, 시장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에 따라서 B2 개미들의 손실 역시 클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주가 하방 요인 작용하는 그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하고 실적 불확실성 아직 완전 해소전인 만큼 이 정상화 과정에 2월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월 초까지. 그래서 올해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 조절 이후에는 추세 상승이 가능할 그 전망인 만큼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봐라.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이 연초가 이게 상당히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다들 연초에는 뭐 오를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아니다라는 거죠. 뭐 금리 문제도 있고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어요. 지금 뭐 대만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이스라엘 문제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홍해 또 그 또라이들 예멘 후티 반군 애들이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즘 뭐 전쟁 무대에서 안달이 났는 건지 싸움 무대에서 안달이 났는 건지 참 큰일입니다. 이 악의 축들을 빨리 물리쳐야 돼요. 악의 축. 악의 축이 있습니다. 뭐 이란 놈들 이거 참 골치 아프네요. 이란 애들. 이 전쟁 문제가 빨리빨리 끝내야 돼.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너무나 지긋지긋해. 이제 전쟁이 이제 빨리 이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끝내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그 무고한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 이게 희생이 돼야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또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끝낼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평화적으로 협상을 맺어가지고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든지 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어야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수자 이야기는 뭐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십시오.